자, 그럼 왜 아파트 사면 안 된다고 할까요?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인생이 골로 가기 때문이죠. 하우스푸어라고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하우스푸어라는 말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벼락거지 이런 식으로 역으로 몰고 가죠. 하지만 항상 그런 시장이 되었을 때 하우스푸어들이 속출했었고, 거기서 경기가 무너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평생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자, 보면 어때요? 지금도 뭐라 그래요? 내 집 마련 적기 언제예요? 지금 특단의 공급 예고에도 패닉바잉 더 거세졌다. 뭘 가지고요? 이제 12월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한 달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1월 거래량이 12월에 미친듯이 상승하던 거에서 상승폭이 팍 꺾였다. 왜 꺾였어요? 그만큼 12월에 올해 내에 사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올해 넘어가기 전에 재산 분리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면은 계속 걸려나는 거다. 벼락거지, 맨날 벼락거지죠. 강해지는 20대의 아파트 매수세, 개소리 하지 말고 이거 다 불법 증여.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불법 증여다. 20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맨날 서울 아파트 가격 미쳤다고 하면서 더 오른다. 근데 중위 가격 뭐 10억 넘었다. 그런데 20대의 매수세가 말이 돼요? 다 증여지. 내 집 마련 기회 하면서 뭐예요? 어디 지금 홍보하고 있죠. 홍보. 건설사 홍보 아니면 이런 사이트 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돈 받고 역세권 뭐 전세값으로 내 집 마련한다. 이거 뭐 로또 분양이나 뭐 이런 이야기 하든가 뭐 그런 거죠 보통. 자, 맨날 KB 이야기하니까 KB에서 자,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 보면 어때요? 그 맨날 KB 들고 오니까 KB 평균으로 10억 4,200. 호가 기준으로 했을 때 감정원 기준은 8억 6천 정도 나오는데 KB에서 엄청나게 띄우죠. 근데 맨날 KB 거 들고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금 살려면 호가 생각해야 되니까 호가라고 봅시다. 이 중에서 대출 받으면은 지금 무주택일 경우 3억 6천 그리고 9억 초과에 대해서는 20% 적용되니까 2,845만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 살려면은 6억 5,384만원이 필요하다. 연봉 5천이라고 쳐봅시다. 몇 년 걸려요? 5천이면 잘 벌죠? 13년 이상 걸리는데 20대 30대가 패닉바잉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냐. 여기에 갚는 거 원리금 지금 3.11% 금리 이 정도로 30년 상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매달 166만원 30년 상환인데 매달 160만원씩 내고서 30년 그 전에 모으는 거 20년 이상 걸리죠. 50년 동안 걸쳐서 사야 돼요. 평균 아파트 사는데 말이 돼요? 저게 일반적인 가격일까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하는데 뭐 입지가 어떻느니 뭐 어떻느니 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생산 가능 인구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뭐 15세부터 65세까지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15세부터 65세까지 몇 년이에요? 딱 50년이죠. 그러니까 15세부터 연봉 5천을 받고서 65세까지 돈 벌어서 계속 내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일하는 기간 평생 동안 그지같이 살아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말이 돼요? 저게 일반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거품의 환상에 있다. 자산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나요? 월급 300만원 벌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얘가 10억이 됐어요. 팔고 딴 데 가더라도 그 정도 가격 하죠. 딴 데 이동을 할 수 없죠. 내 집 마련하고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 있죠. 뭐 5억 쌀 때 사더라도 이잖아. 뭐 세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5억에서 10억 된다고 해서 내가 돈 버는 게 300만원에서 600만원인데요. 내가 쓰는 돈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자산만 수백억 해봤자 소용이 없다. 빌라 막 수백 채 사가지고 막 책 내고 성공했던 사람 그래가지고 자산 수백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자산에서 고작 1, 2억 못 갚아가지고 사기치다가 깜빵 들어갔어요.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가격. 집 가진 사람들끼리만 거래되는 가격. 신규 수요가 유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고인물이고 썩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지금 원리금 상환 점점 더 까다로워지죠. DSR 규제 강화돼요. 이제 집 살 때 아까 뭐 DSR, LTV 다 40% 했는데 그 외적으로 뭐 신용 대출 그 다음에 자동차 사는데 뭐 대출 받은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DSR을 적용하겠다. 그렇다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들죠. 그런데 신용대출이 갚는 돈은 늘어납니다. 왜? 이번에 원금 분할 상환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영끌들은 이제 죽어나는 거죠. 영끌이 되겠어요 이제? 패닉 바잉이 되겠어요? 아, 나 미쳤어 살 거야. 미쳤다고 하더라도 못 사죠. 그 전에 나 미쳤어 살 거야. 지금 저금리니까 돈 땡기면은 이자 한 180만원 정도 내고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행 가서 상담받으니까 네 300만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못한다 이제 그 월 상환금이 막 이런데 계속 한도 축소하고 있죠. 카뱅 한도 축소하고 있고 수협 마통 중단하고 있다. 그 전에 신한은행 이미 적용했었죠. 지금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오고 있다. 은행권 규제가 하나씩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한도 축소가 강화되고 있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미 많은 대출을 빌려간 가계부채의 위험성과 작년부터
조기 도입된 바젤3 영향까지 겹치면서 예대율 규제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줄어드는 거죠. 대출이 줄어든다는 건 즉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사라져 간다는 뜻이다. 부동산은 전혀 생산성이 없죠. 거기에 집 지어놓고서 이 집 자체가 생산활동을 만들어내지 않죠. 기업이랑 다르죠. 주식이랑은 다르죠. 그렇다면 아무 생산성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유동성 때문이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팔고 빠져야 되는데 이 총량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결국 찾기 위해서는 유동성 총량을 줄인다. 즉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리먼 사태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뱅크런. 뭐예요? 은행이 튀어서 뱅크런이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튀었으니까 뱅크런이다. 농담이고요. 뱅크런이란 뭐냐? 예금자들이 패닉 인출하는 거죠. 패닉 바잉이 아니라 이제 패닉 인출을 걱정해야 될 때다. 서브프라임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금액 회수 안 되고 가격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받게 된다. 내가 맡겨놓은 돈을. 그러면 예금자들이 인출을 쭉 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출은 더더욱 막히게 되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그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대출 안 내주려고 하고 굉장히 금리 높여서 내줄 수밖에 없고 대출 회수해야 되니까 채무자들에게도 시중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리먼 때 일어났던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미 얘들 걱정되고 있죠? 부동산 거품 여기서 터지게 되면 얼마 안 있으면 터지죠?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자는 이자뿐만이 아니라 대출 원금도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났는데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금자들이 인출해간다. 우리나라에도 뱅크런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패닉 바잉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패닉이 와서 은행에 돈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생겨날 수 있는 일이더라. 그런 상황에서 투기꾼들을 막는 정책은 계속 나오고 있죠. 로또 청약, 해당 지역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줍줍이 안 된다. 즉 해당 지역 무주택자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지역 실수요에게 공급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타 지역 투기 수요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또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사실상 지금 분양 완판, 수도권 완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미분양 날 것도 굉장히 널려 있는 게 미분양이에요. 근데 지금 매수 심리가 미쳤고 거기서 투기 수요들까지 들어가니까 줍줍 몇만 명 몰려서 몇천 대 1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은 가수요고 투기 수요였죠. 그렇다면 미분양 나기 시작하고 경쟁률도 줍줍인데도 경쟁률 굉장히 떨어지네. 지금 심리가 많이 잡히겠죠. 여기다가 추가로 뭐도 돼요? 지금 1억 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 비용 이런 거 논란 있는 것도 끼어 팔기 막기 위해서 발코니 확장 이후로 옵션 끼어 파는 거 필수로 하는 것도 없애버린다. 분양가 상한제 때리고 필수 옵션 막아버리고. 그렇죠. 지자체에서 잘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심사만 잘해주면 되죠. 서초구 그거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그거 분상제 때문이 아니라 지자체 때문이죠. 어떻게 선정했는지 내용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해서 선정한 사람들 이런 거 다 불문에 붙이고 가격만 통과시킨 거니까. 거기다가 분양권 주택수 포함되죠? 그렇다면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들한테 공급한 거 딴 데서 피 주고 샀다가 더 피 주고 팔아야지 이런 것도 사라지죠. 살던 집 3년 내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분양권 산 사람들도, 이사를 위해서 산 사람들도 살던 집 결국엔 매물로 내놓게 되니까 공급 부족 없어질 것이다.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신고가 속 수천만 원 하락하고 있다. 신고가 찍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아까 얘기했던 밑장 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개인으로 떠넘기는 거, 그 다음에 불법 증여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거고, 하락하고 있는 게 신고가 맨날 찍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숨어서 하락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다주택자들이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맨날 법인이 내놓은 아파트 개인이 패닉바잉 소화한 게 아니라 떠넘기기 하고 있었다. 떠넘기기. 패닉바잉은 무슨 얼어 죽을 패닉바잉이에요. 패닉바잉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떠넘기기죠. 개인한테 보내놓으면 양도세 절감되니까. 12억 엄마가 8억 됐던 그때 쭉 떨어졌죠. 5억 원 위로 올라갔던 게 4억 원에서 바닥 쳤다.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거품이 훨씬 더 심하다.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때 반응 늦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위험하다 고점에서 계속 경고 나오던 시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장기간 길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떨어진다고 해도 당장 사지 말아라. 기다리면은 더 떨어진다. 왜? 떨어지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 전까지 매수심이 엄청나고 끝까지 사게 만들려고 해서 가격 높여서 팔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못 버티니까 급매물이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급한 건 어느 쪽? 당연히 유리한 건 실수요죠. 자, 비트코인 똑같았죠. 3년 전 비트코인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13년 전 집값 과열 다 거품은 항상 붕괴되었더라. 결론, 지금 어떤 때다? 지금이 정점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품이 더 여기서 부풀 수 있는 방법은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한도는 줄이고 있죠. 거기서 정부까지 나서서 빚 억제에 들어가죠. DSR 규제 강화하고 있고. 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비싸니까 빌려도 못 산다. 빌려서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도 이자가 올라가고 한도가 줄어들어서 못 빌린다. DSR 규제 강화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은행도 안 빌려주고 한다. 즉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유동성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유동성만으로 오르고 내렸던 부동산이기 때문에 유동성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리먼 때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거품, 특히 저금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품이 끼었기 때문에 폭락하게 되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실수요 입장에서 아파트를 산다. 내 남은 인생을 골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